이게 저는 굉장히 재밌었던 건데, 제가 보기에 한국사 전체 남자들로 봤을 때도 최고의 살림의 달인이에요. 우리가 지금 대장금 때문에 여러분들 조선시대 궁중 요리는 궁녀들이 했다, 여자들이 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거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문화유산 채널 유우경입니다. 오늘의 문화유산 채널의 주제 바로 제 이상형입니다. 제 이상형은 살림 잘하는 남자인데요. 오늘 주제는 조선시대 살림하는 남자들입니다. 조선시대 살림하는 남자들에 대해서 연구하셨다는 교수님이 계셔서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교수님을 만나보러 가시죠. 뿅!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정창권입니다. 고려대학교에 재직하고 있고요. 주로 여성사라든가 장애인사 이런 소외계층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 부부간에 이제 서로 일을 나눠서 살림을 하기도 하고, 집안일이 보통 뭐 남자 일이다, 여자 일이다 이렇게 나눠져 있지는 않은데, 예전에는 조선시대 남자들은 살림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시대 살림은 어떤 모습이었고, 집안에서 남자들은 보통 어떤 살림들을 해왔는지 지금부터 이제 살림남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남자와 여자 살림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나요? 조선시대 남자들의 살림에 대한 인식은요, 제가 보기엔 오늘날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적극적이었고 개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은 집안 중심 사회였는데 지금의 가정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웬만한 집안들은 30에서 50명 정도, 많게는 100에서 120명 정도가 움직이는, 요즘으로 따지면 한 중소기업체에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들이 다 집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의식주의 생활용품들은 다 집에서 만들었었잖아요. 거기다가 또 종교라든가 아니면 누가 아프면 의료행위, 뭐 복지라든가 교육, 이게 전부 집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늘날 중소기업체와 같고 집안일이 옛날에는 사회활동의 일환이었던 겁니다. 집안일을 잘하는 남자를 또 임금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우대를 해주고 있거든요. 집안일 잘하는 남자가 최고의 남자다. 네. 그래서 조선시대 부부싸움도요, 살림을 못하는 사람, 살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제일 많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요, 16세기경 되죠. 오이문의 세미록에 보면은요, 내가 이게 집안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아내가 그걸 몰라준다, 그러면서 막 한탄스럽다, 이렇게 하면서 억울한 표정을 굉장히 많이 지어놓습니다. 네. 내가 열심히 집안일을 하는데 아내가 알아주지 그리고 않는다. 미암일춘의 미암일기에도 보면은 난 집안일을 정말 신경 많이 쓰는데 그 아내가 그걸 몰라주니 이거 정말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딨냐 하면서 되게 하소연하는 내용들. 조선시대 남자들이 집안 살림에 대해서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개방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기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막 울상을 지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 그러면 보통 이렇게 남자들이 살림에 많이 참여를 했다면 어떤 종류들의 일을 뭐 하셨을까요? 일단 조선시대 여자들이 가장 큰 역할이 뭐였느냐, 임신과 출산이 여성들한테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고, 이 일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출산에 모든 걸 전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동시에 그 출산과 약간의 양육에 있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집에서 음식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의복에 관한 일, 나머지 이제 모든 역할은 다 남자가 했다고 보면 됩니다. 남자들이 이거 식재료까지 음식물까지 다 해주고 여자가 요리만 했던 거고요. 얘들에 대한 양육이나 교육, 남자들이 6살부터는 거의 다 책임지거든요. 그리고 또 집안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일꾼들을 관리하는 건데, 노비들을 관리하는 건데, 이것들도 남자들이 했었고, 재산을 증식하는 것도 옛날에는 남자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과예요. 집안의 분위기라든가 또는 화목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남자들이 제일 큰 고통이었습니다. 분위기를 살피고. 예, 아내가 예를 들면은 뭐 생일 때 남자들이 못 챙겨준다, 그럼 이건 굉장히 큰 부부싸움이고, 그리고 또 뭐냐면 아내가 아팠을 때, 지금 남자들은 그냥 병원 가, 뭐 이렇게 하고 가버리잖아요. 출근해버리는데,
옛날에는 그러면은 얘는 그냥 거의 파면감입니다. 자기 안주인이 아픈데 어떻게 출근을 하냐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뭐 휴가 쓰듯이 휴가 사유가 집안의 아내가 아픔 이렇게 네, 하면 휴가를 공식적인 휴가입니다. 공식적인 예, 휴가군요. 아내가 아픈 거고 제사 지내는 거에는 관하에서 크게 타치하지 않습니다. 아, 예. 복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예, 당시에는 남자들이 그냥 차려내주는 밥상만 먹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직접 주방에서 요리 일까지도 하셨다는 걸 보면 되게 사례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재밌는 사례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른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거식이 떨어진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조선시대 남자들은 그냥 일상이었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 남성들의 요리에 대한 참여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일단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전문적인 요리사들 있잖아요, 사회에서. 그리고 또 민간에서 집에서 이렇게 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나눠지는데, 일단 조선시대 전문 요리사들은 다 남자였습니다. 조선시대 궁중 요리는 궁녀들이 했다, 여자들이 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예, 궁궐의 요리는 전부 남자가 이제 연애뿐만이 아니라 일상식까지 다 남자가 했습니다. 그러면 대장금에서는 그 메인 캐릭터인 대장금 역할을 한 여자분이 이제 왕 수라를 올리려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드라마 속 가상의 그렇죠. 일일 뿐이고 실제로는 다 그럼, 남자분이 하셨다. 예, 그 분명히 나와요. 법에도 나오는데요. 경국대전에 보면요, 사원에 390명 정도의 숙수가 있다고 그래요. 남자 요리사들이. 얘들이 이교대를 해가지고 그 왕, 그 다음에 왕비, 그 다음에 세자 이런데 그 수락관에 파견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요리를 해요. 예, 잔치가 있으면 연애도 하고 연애식도 하고. 그래서 모든 궁궐의 요리는 다 남자 숙수들이 전담했었어요. 이게 이제 그 전문 요리사들이 남자라면 그러면 민간에는 남자들이 요리사가 있었느냐? 네. 많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달랐어요. 조선시대 때에는 남자들이 요리를 해가지고 부모님을 봉양하는 거, 반찬을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봉양하는 걸 최고의 효로 여겼어요. 연암 박지원이 제가 보기에는 조선시대 남자들 중에 최고의 요리사가 아니었던가. 연암 하면은 막 초상화 봐도 막 우락부락하게 생겨가지고 그쵸. 가부장적으로 생겼다고 그러는데 요리 솜씨가 아주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연암이요, 아내를 잃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요리를 했어요. 네네. 왜 그러냐면 자식들 챙기려고. 그래서 고추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장볶기라고 쇠고기 고추장 볶음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포, 이것들은 사실은 웬만한 음식 솜씨로는 못해요. 밑반찬 중에서 난이도가 제일 높은 것들인데 이것들을 해가지고 항상 자식들한테 보내주면서 내가 손수 담근 건데 맛이 어떤지 말 좀 해달라. 그리고 나중에는 투정도 부리셔요. 왜 너희들은 내가 반찬을 해서 보내면 맛있는지 말이 없니?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너는 왜 내조를 안 하냐, 너는 왜 외조를 안 하냐, 뭐 이렇게 싸우시는 경우들이 보통 있는 것 같아요. 조선시대 역사 속에서는 외조를 한 남성분들이 있다고 해요. 조선에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여성들의 문집이 거의 대부분이요, 남자들이 다 만들어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균의 헌안설을 한번 봐보세요. 다 막 못하게 했었죠. 근데 자기 누님이 그런 어떤 그 뛰어남을 어떻게 해서든지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중국에서도 출판을 했거든요. 홍석주가 어머니 영수합고를 만들어준다든가 아니면 서유본이 아내 귀합청서 그것들을 할 때를 지원해 준다든가, 심지어는요 귀합청서 만들 때 실험을 계속 하게 되는데 몰라요. 그러면 이 서유본이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들한테 물어다가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오 해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 맨 마중에 거기다가 규합청사라는 제목을 본인이 지어줘요. 거기도 서문도 딱 써줘요. 우리 아내가 능력이 아주 뛰어난데 책을 쓰려고 했는데 내가 그거를 말릴 수 없어서 도와줬다. 이걸 딱 써놔요. 이런 남자들이 조선시대 때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살림의 달인 중에 연암 박지원 선생님, 태계 이황 선생님, 그리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주부 구단이라고 할 정도로 살림에 많이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조선에 제가 보기에 3대 살림의 달인을 3대. 제가 보기엔 퇴계 이황, 그 다음에 연암 박지원, 그 다음에 다산 정약용 같아요.
예.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이 알고 보면 학문만 뛰어났던 게 아니라 그에 맞게 살림도 잘했어요. 집안일도 잘했더라는 겁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재밌었던 건데 퇴계는 제가 보기에 한국사 전체 남자들로 봤을 때도 최고의 살림의 달인이었다. 살림의 거의 대가급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장 잘한 사람이 퇴계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요? 예. 퇴계는 결혼을 했는데요. 2번 했어요. 네. 첫 번째 부인하고는 아들 둘을 낳고 또 역시 출산 유지증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0살쯤에서 재혼을 했는데 두 번째 부인이 안동권 씨거든요. 네. 이분이 지적장애를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정신연령이 7살에서 8살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퇴계 당신이 바깥 살림뿐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안 살림까지 다 챙겨야 됐던 거예요. 아내가 집안 살림을 주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퇴계를 보면은 반찬을 뭐 예를 들면은 겨울에 저 평야에 가가지고 뭡니까 소금이라든가 이거 좀 사다 놔라. 이거 다 큰아들한테 편지를 보내서 챙겨요. 집안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편지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편지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분이 퇴계거든요. 뭐 이거 사다 놔라, 예. 저거 사다 근데 놔라. 몇 통 정도가 남아있냐면요. 다 놀랄 겁니다. 3,000통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퇴계가 뭐 편지를 주고받으면 학문을 논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편지 몇 통밖에 없는지 아세요? 거의 100통도 안 돼요. 90 몇 통밖에 안 돼요. 나머지 3,000통은 전부가 다 살림 이야기예요. 3,000통은 예. 소금 사다 놓으란 얘기군요. 큰아들한테도 얘기해요. 남자들도 특히 선비들도 학문을 하면서 동시에 살림도 잘해야 된다. 심지어는 남자들도 재산 증식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편지에다가.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웃기는 거는 퇴계가 우리들은 굉장히 청렴대울백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맨날 학문만 하고 관직도 막 계속 그만두려고 했기 때문에 퇴계는 굉장히 가난하게 사셨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 자린고비처럼. 네, 웬걸 퇴계는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였어요. 이분이 얼마나 재산 증식 능력이 뛰어나냐면 조선의 2대 재산 품목은 토지하고 노비거든요. 역시 땅이죠. 예, 예. 근데 이 노비가 원래 한 50명 정도 받았는데 나중에 돌아가실 때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거 보면 300명이 넘어요. 그 사이에 그 짧은 기간 안에 그만한 증식을 했던 거예요. 50명에서 300명이요? 예. 거기다가 또 땅은 어땠냐면 땅도 얼마 안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90만 평에서 100만 평.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도량형 때문에 다른데 지금으로 따지면 저기 여의도 땅만한 땅 어마어마한 땅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땅 예.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재산 증식 능력이 뛰어났던 분이 제가 보기에는 퇴계예요. 예. 부부 사이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육아가 아닐까 싶어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뭐 빨래하는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그렇다면 이 조선시대 부부들은 육아는 어떻게 분담해서 진행을 하셨을까요? 예, 이것도 참 관심이 많죠. 옛날에는 어떻게 애들을 키웠을까? 먼저 현대는 그래요. 대부분이 육아도 처음에 뭐 육아해가지고 1, 2년은 남자들이 하죠. 근데 실제로는 다 여자가 육아까지 전담하잖아요. 그렇죠. 살림하고 함께. 요새는 육아휴직을 쓴다고 해도 남자분들은 뭐 해봤자 1년? 그렇죠. 2년밖에 못 예. 쓰잖아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육아를 제가 했거든요. 예. 교수님이 직접. 예. 저는 이제 딸 하나가 있는데 5살부터 제가 교육을 전담했어요. 그래서 천자문을 그때부터 가르쳤어요. 천장문을요? 그리고 생활에 관한 것은 엄마 책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한 거예요. 교육은 내가 전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얘가 나중에 뭡니까 생리할 때 제가 허리도 주물렀어요. 네. 그 생활. 네. 왜냐하면 모든 아이의 그런 것들은 다 제 책임이었고. 그래서 저는 지금에는 굉장히 오히려 애하고 가깝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한테 배운 교육법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조선시대 남자들은 애를 안 키웠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를 간단하게요. 평양감사 한영도 같은 그런 큰 그림에 구경꾼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애들의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라는 겁니다. 대부분이 아버지나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또 김홍도의 풍속화에도 보면 점심을 먹는데 애들 밥도 먹여준 사람을 가만히 보면 엄마가 아니에요. 아빠예요, 아빠.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조선시대 아빠들의 그 아버지 역할은요, 제가 볼 때 이게 한도 끝도가 없어요. 정말 앤드리스 노브예요. 끝도 같은 없는 사랑이에요. 애들이요, 과거 시험 보는 거 정말 하나 다 챙기거든요. 그 다음에 관직에 들어가면 애들이요, 저 이 부서에서 일하기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바꿔주려고 막 노력을 해요. 아빠가? 예. 애들이 또 손자들을 낳거나 손자들을 키우는 거요. 누가 해주냐면 전부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키워요. 그러니까 얘들의 무한 책임을 다 졌다고 보면 돼요. 조선시대 때는 남녀가 유별하고 뭐 성리학, 그다음에 뭐 유교 사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가부장적인 남성들, 부엌에는 접근도 하지 않고 집안 살림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그런 무뚝뚝한 아빠들, 이런 식으로 인식이 굳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식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얼마 안 돼요. 200~300년도 안 돼요. 예, 이게 이제 처음 출발은 뭐냐면 성리학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서도 이제 소학이 뇌 분별을 시켜요. 남자 여자를 분리해요. 그러면서 이제 각자의 역할을 각자 다른 공간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이게 이제 쭉 내려오다가 일제 강점기에 1930년대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네. 일본이 일제가 우리나라 남자들을 징용을 해가거나 징병을 해가면서 여자들한테 집안일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같이 했는데 이제 여자한테 너희들이 원래 집안일 해야 돼. 그러면서 현모양처라는 말을 만들어내요. 아, 그때 만들어진 네, 말이에요? 현모양처는 1930년대에 나온 말이에요. 아, 그래요? 뭐 조선시대에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아, 조선시대 때는 양처, 현모 이렇게 따로따로 했는데 양처는 양인 신분의 여자예요. 어진 아내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이제 한국전쟁을 겪고 산업사회가 되면서 네. 남자들은 이제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사람으로 인식이 된 거예요. 사회가 이제 커져버렸잖아요. 대신에 집안은 굉장히 줄어들었죠. 옛날에 막 30명, 50명 살았던 집이 이제 막 서너 명, 네다섯 명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집안의 격이 떨어진 거예요. 중요도가 예, 떨어진 거죠. 떨어지니까 동시에 여자들도 격이 떨어진 거예요. 아, 예, 옛날에 안주인들은 엄청난 권력을 가졌는데 현대 가정주부들은 거의 힘이 없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함부로 하게 됐고, 소위 말하면 살림을 하는 것이 천대시대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자들도 더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그런 조선시대 남자들도 지금처럼 아무것도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죠. 완전히 단단하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조선시대 남자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 남녀 역할의 구분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재미있는 조선시대 살림하는 남자 얘기를 다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문화유산 채널에서는 조선시대 살림하는 남자들에 대해서 교수님과 함께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조선시대 남자들 가부장적이고 무뚝뚝한 그런 생각만 많았는데, 오늘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스윗하고 사랑이 넘치는 부부관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문화유산 채널에서는 이런 재밌는 인터뷰들을 많이 준비해 두었으니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문화유산 채널의 과거 출장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